범죄자들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반면 삶을 유익하게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별 말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 이어서 오늘도 당신 곁에 제이님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당신 곁에 제이님과 이제 두 번째인데요. 처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알프레드 아들러의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인데요. 먼저 책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래요? 네, 책 소개에 앞서서 먼저 심리학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세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 융,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건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관점과 해석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프로이트가 개인을 원초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로 나눈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개인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말했는데요. 즉 사람은 누구나 다른 각각 독특하고 독립된 존재이며 오직 그 개인 안에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살피며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아들러의 생각이 마침내 개인 심리학의 시대를 연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아들러는 개인은 모두 다르고 또 개인은 결코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아들러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잠언집인데요. 각 테마에 대해서 아주 짧은 글로 표현했지만 그가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쓴 글이라서 따뜻하면서도 많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히 그 열등감에 대한 내용들에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삶이 힘들다는 당신에게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추적해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당신을 가로막은 것은 당신이었다.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혹시 아직 눈치채지 못했는가? 내 주위의 부부들에게는 모두 문제가 있다. 게다가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내 친구의 가족에게도 문제가 많다. 복잡하게 얽혀 서로 괴롭히고 스스로 갉아먹는다. 열등감이 깊어 연애를 못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의처증이나 우울증으로 서로를 괴롭힌다.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운명의 의미. 사람은 항상 같은 데에서 넘어진다. 열심히 살아도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특정한 목적론에 따라 행동하고 그로 인해 평생 고통받는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주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한다. 사람이 사람과 맺는 관계에는 우연의 요소가 많으므로 항상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활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혼자 있을 때 나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혼자 있을 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사람은 오직 관계 안에서 해석되고 설명된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당신. 인간의 모든 정신생활은 자신의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며 꿈도 꾸는 것이다. 다만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는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잠재되어 있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목표가 없다, 무기력하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목표가 현실보다 너무나 커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설명하지 못하면 정확히 알지 못한다. 행복의 근원. 사랑하고 있고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는 사람을 살펴보라. 이 사람에게 인생이란 동료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한다. 세 가지 영역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 사람은 대개 결핍을 느낀다. 돈이나 권력, 능력을 갖추었다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 문명은 열등감이 빚어낸 예술. 인간은 항상 나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낀다. 인간이 무지를 두려워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려고 전전긍긍했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도 가능했다. 사실 나는 인간의 문화 자체가 열등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만약 지구를 관찰한다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인간들은 엄청나게 많은 조직과 제도를 만들고 안전을 지키려고 했으며 비를 피하려고 지붕을 만들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옷을 입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길을 만든다. 인간들은 분명 자신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감정의 목적. 모든 감정과 행동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감정을 그 목표 달성에 맞게 적응시킨다. 이를테면 분노는 종종 타인이나 상황을 지배하기 위해 꺼내드는 장치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를 빠른 시간 안에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은 자신에게 화를 돌리는 이른바 자학의 태도를 취한다. 목표와 자유. 정신은 내면에 목표가 있을 때에만 발달한다. 목표를 세우려면 변화할 수 있어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항상 자유가 있을 때 풍요로운 정신적 결실이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목표는 어느 누구도 대신 세워줄 수 없다. 성공의 원인, 실패의 원인. 어떤 경험도 그 자체로 성공이 원인이 되거나 실패의 원인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서 쓸만한 고통의 기억을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즐겁고 잘 되고 있다면 기억하지 않았을 일일 수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의미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름을 붙이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우울증이 된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처방을 내린다. 14일 만에 좋아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정해서 매일 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집중된 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생각이 여러 가지 병을 낳는다. 문제 뒤에 숨은 진짜 문제. 항상 정리정돈을 못하고 덜렁대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항상 정리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어둠을 무서워하고 혼자 있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진짜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 문제가 있는 아이의 뒤에는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성인이 있다. 아이와 성인은 이렇게 한 문제로 공생하고 있기에 해결이 쉽지 않다. 연결된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아이는 나아지지 않는다. 칭찬과 기대의 덫. 사람은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고난을 빨리 제거하고 극복해내고 싶어 한다. 이것은 본능이다. 그러므로 어렸을 적부터 주위의 기대나 시선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진 아이일수록 빨리 성공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이는 조급함을 불러일으켜 아이가 정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기 자신만의 세계, 자신의 결과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것 때문에 크게 실패할 수도 있다. 낮의 꿈과 밤의 꿈. 자면서 꿈을 꾸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살면서 꿈을 꾼다.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감정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린다. 이러한 꿈들은 서로 다르지 않다. 낮에 꾸는 꿈과 밤에 꾸는 꿈은 그 단어만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능이 같다.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낮의 꿈은 이해하기 쉬운 데 반해 밤의 꿈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정도이다. 항상 주저하는 사람. 항상 무엇인가를 하려다가 말고 주저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꿈에서도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등장한다. 어디로 가려다가 길을 잃거나 장애물을 만나고 악한이나 귀신처럼 상대하기 힘든 적이 등장한다. 이렇게 꿈에서 유보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예상되는 실패나 곤란함도 지연시킨다. 하지만 이렇게 주저함으로써 현실에서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삶을 배우는 법. 수영은 어떻게 배우는가? 처음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수하는가? 아니면 하지 않는가? 물에 빠져 죽는 것만 빼고는 모든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차차 수영하는 법을 배워나갈 것이다. 삶은 어떤가? 수영을 배우는 과정과 똑같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배울 수가 없다. 실수하는 것 말고 삶을 배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란 없다. 회피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 우리도 잘 알듯 인간은
적당히 타협해서 만족해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낸다. 포도를 따먹으려다 실패하자 바로 신포도일 거라고 단정 지으며 돌아서는 여우처럼 애초에 품었던 뜻을 현실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묻어버린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신 역시 피해자인 양 슬픈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막상 자신의 일에는 정성을 다해 매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어려움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들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 그들은 그저 곤경을 피하길 원한다. 이 도피를 통해서, 이 전투의 회피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존재라고 착각한다.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도록 키워서는 안 된다. 수학이든 글쓰기든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아이가 스스로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이는 용기를 경험한다. 그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한 아이는 곧 낙담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아이에게 섣불리 재능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아이는 다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기회를 줘야만 한다. 어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성공 경험에 기회를 주는 것. 모든 실패는 사회적 실패이다. 살인자,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자살하는 사람, 성도착자와 매춘부 등 모든 실패는 동료의식과 사회적 관심 부족의 결과이다. 그들은 누군가와 협력하고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에게 삶의 의미는 오직 개인적인 의미일 뿐이고 관심도 자기 자신으로만 향해 있다. 개인적인 의미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란 오직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이 내게 올 때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은 주로 실패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하는 법이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진 않는다. 질문에서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삶이란 끊임없이 도전을 만나는 일이다. 평생 계속되는 도전에 맞설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순순히 도전에 응하면서 진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계속 핑곗거리를 찾으며 가짜 삶을 살 것인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열등감이 들어있다. 그것은 키가 작은 아이가 까치발로 걸으면서 키가 큰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이처럼 열등감은 다양한 모습으로 정체를 드러낸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저도 그렇고요. 다들 열등감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열등감에 대한 보상이 결국 우월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열등감, 우월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가 문제일 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